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개통의 3분 천하지계 한신의 눈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한신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가, 고향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신은 고향에서 참 가난했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생활이 궁핍하였다고 합니다. 지어작거리에서 가랭이 밑으로 기어 들어갈 정도로 비웃음을 받았고 겁쟁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앉아 있었으니,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보다 불쌍해서 밥을 주었습니다. 며칠 얻어먹고 나니까 한신도 미안했던지 내가 출세를 하면 반드시 이 은혜를 갚겠습니다. 빨래하는 아주머니가 사내 대장부가 하루 3끼 밥도 챙기지 못한 주제에 무슨 은혜냐 하고 정색을 합니다. 한신은 낚시를 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강태공이 이수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으니까 혹시 강태공을 생각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강태공은 농사도 지을 줄 모르고 일도 할 줄 모르고 80이 되도록 낙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다 못해 와이프가 비룡 울 놈이라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한신이 이제 천하가 이제 진화기 짓고 나서 천하가 이제 원주로 혼란에 빠집니다. 진성 5강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장천한 나라를 세웁니다. 진성은 이제 모섬이었어요. 하루는 이제 모섬들하고 밭을 갈고 쉬고 있었습니다. 진성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출세를 하고 왕이 되더라도 서로 버리지 말자, 의리를 지키자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는 모섬이 모섬 주제에 무슨 왕이냐 하고 핀잔을 줍니다. 진성이 그 말을 듣고도 묵묵히 밭을 갈았다고 합니다. 진성공학이 진나라 군대에서 대패를 해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방과 항우가 일어납니다. 항우 밑에 한신이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한신이 아무리 꾀를 내도 항우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가랭이 밑으로 다닌 놈이 무슨 꾀냐고 좋은 계책을 줘도 항우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천하를 평정한 후에 유방은 서쪽 땅으로 몰아버립니다. 이게 범증 선생의 대실책입니다. 위험한 인물은 가까이 둬야 하는데 서쪽 땅으로 몰아버리니까 유방이 처음에는 기분이 나빠가지고 불만이 많습니다. 옆에 있는 장량 선생이 얘기를 합니다. 서쪽 땅은 오히려 군사를 모으고 훈련하기 좋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유방도 장량 선생 말을 따라서 서쪽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서쪽 땅으로 들어가는 잔도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나는 오직
서쪽 땅에서 살지 중원 관동 지방으로 나갈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인데 이건 완전 속임수입니다. 범정 선생과 항우를 속이기 위한 계책이죠. 서쪽 땅에서 군사를 모으고 훈련을 해도 관중으로 나가려면 대원숙감이 있어야 하는데 장량 선생은 항석공으로부터 병서를 육도 삼량을 물려받았지만은 예교에는 능해도 전설에는 능하지 못합니다. 소화는 내정은 잘하지만은 그도 역시 병법을 모릅니다. 장량 선생이 한신이라는 인물을 알아보고 직접 초나라 진영으로 찾아가서 한신을 만납니다. 여기에 항우 밑에서 당신은 죽을 때까지 있어봤자 크게 쓰이지 못한다. 우리 유방은 마음이 너그럽고 큰 뜻을 품고 있으니까 서쪽으로 갑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한두 번 얘기지 여러 번 얘기하니까 좋습니다. 자기 뜻을 피울 수 있다니까 장량 선생을 따라서 서쪽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소하하고 장량 선생이 아무리 유방한테 한신을 청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유방이 뭐 가랑이 밑으로 기어다니는 그런 사람을 운소로 삼았다가 천하의 우선거리 아니냐 하고 반대를 합니다.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소하하고 소하가 딱 여기 한시를 만나보니까 이놈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감탄을 합니다. 소하하고 장량 선생이 몇 번을 권하야 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유방이 이제 한신에게 원수라는 대임을 맡깁니다. 그 원수가 누가 될까 하고 이제 조참이니 범쾌니 이런 여러 장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엉뚱한 사람이 한신한 사람이 원수가 됐다고 하니까 불만이 많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상권을 이끄는 대원수가 됐느냐고. 그러나 한왕 유방이 자기가 차고 있는 칼까지 내밀면서 원수기를 줄 때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 한신이 이 유방이 이제 한신을 불러가지고 대책을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으로 우리가 나가서 천하를 한번 징표를 해보겠냐고 얘기를 물어보니까 한신이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잔도를 복구하는 척 하십시오. 그래야 삼진을 지키고 있는 장한이 안심을 할 겁니다. 장한이 굳게 지키고 있으면 우리가 삼진을 평정하고 항우가 대결할 수 없습니다. 번키를 시켜가지고 잔도를 3개월 안에 복구를 하라고 한왕이 유방이 명령을 내립니다. 번키가 현재 도달해 보니까 잔도를 3개월은 3년, 10년이 돼도 복구를 못할 것 같은데 3개월을 하니 낙담을 합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인데 잔도를 복구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진을 보면 잔도가 아주 위험한 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는 잔도를 만들어 가지고 왕래를 했는지, 동서고금을 떠나서 잔도를 보면, 예, 척도 잔도를 보면은 아찔합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한신이 이제 수화 막장이 찾아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건 적의 속임수입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하고 번개한테 얘기하니까 번개가 크게 호탕이 웃고 내가 옹졸했다, 내가 의심한 것이 큰 잘못이라고 사과를 합니다. 한신은 그동안 상군을 이끌고 진창도로 새끼를 빠져나가가지고 장안이 지키고 있는 삼진을 점령해 버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방과 항우의 천하 정패전이 시작됩니다. 한신이 먼저 한나라를 취하고 초나라로 징계가 들어갑니다. 초나라 왕이 한신이 대군도 아니고 3만 정도의 병력을 이끌고 오니까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나 초나라에는 옛날부터 조사, 이목, 연파 명령들이 많았습니다. 이때도 이자가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이자가가 말을 합니다. 저에게 일부 병력을 주시면은 한신의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겠습니다. 보급로를 차단해 버리면 앞뒤에서 협공을 하면 한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또 진여라는 장군이 우리는 병력이 많습니다. 20만하고 3만하고는 엄청난 차이인데 당당히 싸우지 왜 비겁하게 싸우려고 하느냐고 말을 합니다. 저왕이 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진여라는 사람을 말을 듣고 진여한테 대장기를 줍니다. 진여 후에 한신이 이자거의 말을 듣지 않고 진여의 말을 듣고 이 진여가 대장이 됐다고 하니까 한신이 좋아합니다. 만일 내가 이자거하고 하고 싸우게 됐으면 승패를 알 수 없었다. 이것은 조나라가 망할 징조다.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배수진을 한신이 칩니다. 3만 대 20만하고 같이 싸우면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배수진을 치면 이제 죽기 아니로 싸울 것을 생각하고 군사들이 연기를 낼 것이다. 근데 진여가 뭐 대군 몰고 이제 진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신은 이제 쫓기는 척하고 강가에까지 쫓겨옵니다. 본인 도망을 갈 수가 있어야지. 점이 강이고 큰 강이 흐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돌격하라고 그러니까 한신 군사가 죽기 알기로 싸우니까 오히려 조나라 군사가 대패를 당하고 맙니다.
조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진열을 사로잡아서 목을 베어버립니다. 한신이 명령을 내립니다. 이자가가 있으면은 절대 죽이지 말고 사로잡아 오라. 이자가가 사로잡혀 옵니다. 한시 나가가지고 밧줄을 풀고 인사를 하고 공산이 대합니다. 그동안 신뢰를 저질러서 죄송합니다. 이제 상석에 앉혀가지고 그 머리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자가가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상석에 자기를 대하하니까 어리둥절해가지고 묻습니다. 저는 패장입니다. 죽어도 마땅한데 무슨 이유로 이렇게 대접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신이 연나라하고 제나라를 공략을 하려는데 제게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을 알려주십시오. 이자가가 말을 합니다. 야, 패장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계속 한신이 대책을 모르니까 그러면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고 이자가가 말을 합니다. 지금 한신 장군이 멀리서 군사를 이끌고 와가지고 조나라하고 크게 싸웠습니다. 한신 장군 군사는 이미 지쳐 있습니다. 연나라로 진격하면은 이길 수 있다는 장담이 없습니다. 말을 잘하는 농객을 보내가지고 설득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신이 그 말을 듣고 역시 이자고 선생님이십니다 하고 농객을 보내가지고 연나라 왕을 설득을 시킵니다. 연나라 왕이 항복을 해옵니다. 다음에 이제 제나라를 치려고 하고 제나라 국경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북방 정벌은 한신이 한왕 유방한테 명을 받고 진격해 왔는데 여기 이런 농객이 이리 와가지고 제나라 정광 왕을 설득시켜가지고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한신이 할 일이 없게 됐습니다. 그대로 해군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부하가 얘기를 합니다. 장군이 북방을 정벌하라고 한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대로 돌아가면은 그 공이 여기에 있지 한신 장군에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신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말도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제나라를 공략해버립니다. 이때 여기라는 사람은 삶아 주겠다고 합니다. 정광이, 제나라 왕이. 여기기가 이제 공을 너무 앞세웠던 것 같습니다. 이미 한왕 유방의 명령을 받고 한신이 북벌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공을 세우겠다고 쇠치혀를 가지고 제나라 왕을 항복을 받았으나 공이 지나쳐 가지고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항우를 이제 무찔러야 천하통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한신이 이자거한테 상의를 합니다. 해야성 쪽으로 항우를 유인을 해야 하는데 이자거 선생이 아니면은 이 임무를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자거 선생께서 힘을 좀 써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자거 선생이 항우를 찾아가서 항복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범정 선생이 장량의 방광기에 걸려가지고 실각을 시켜버렸는데, 실각을 한 후 범정 선생은 등창이 나가지고 죽어버립니다. 등창이 나가지고 이 등에 전기가 나면은 그 무섭습니다. 그게 잠도 못 자고 등에 등을 대야 잠을 잘 수 있는데 등을 못 자니까 그 괴로움이 엄청납니다. 이 범정 선생이 옛날 스승 자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옛날 스승을 찾아가 가지고 이 등창을 고칠 수 있는 체화방을 약 좀 구해오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스승이 얘기를 듣고 크게 노합니다. 악인을 도와서 천하를 어저럽게 한 것은 천벌이다 하고 약을 제조해주지 않습니까? 범정 선생이 그 말을 듣고 악소리를 내면서 죽어버립니다. 이자거 선생이 평을 찾아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범정 선생이 참모가 없어가지고 골치를 앓고 있는데 이자거 같은 명참모가 찾아왔으니 항우는 믿어버립니다. 이자거 말을 듣고 항우가 이제 해화성 전투에서 해화성 전투까지 이제 유인을 합니다. 이자거 선생이 해화성에서 이제 대패를 하고 항우가 마지막 날 저녁 잠을 자고 있는데 초나라 노래가 들려옵니다. 사면 초가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고향이 그려가지고 초나라 노래를 듣고 고향이 그려가지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항우는 여기서 이제 우야우야 어찌할 것이냐, 그러니 힘은 산을 뻗고 기상은 산을 덮었도다. 우야우야 어찌할 것이냐. 우란 말은 이제 자기 애첩이죠. 우가 우희가 이제 그 항우가 하는 말을 듣고 자기 때문에 큰 일을 이루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칼로 자기를 찔러가지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항우는 이제 비분관계해가지고 남은 군사를 몰고 안신과 대결하나
대표를 합니다. 5강에 이르렀을 때 부하가 얘기를 합니다. 장군은 강을 건너서 고향으로 돌아가시면 또 병력을 모을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항우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공해가지고 비단 옷을 입고 고향을 가야지, 이런 걸로 어떻게 고향을 가느냐 하고 거기서 비분 관계를 해가지고 자살하여 죽었다고 합니다. 그 항우가 죽은 결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죽은 건 사실입니다. 천안을 평정하고 나서 한신이 자기가 제왕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공이 높으니까 뭐 하랑 요방도 뭐 좋다, 왕이 되라고 합니다. 그 후로 또 한신이 초나라 왕이 됩니다. 초나라는 한신의 고향이니까 한신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옛날에 밥을 줬던 아주머니를 찾아가지고 천금의 상을 내립니다. 참 사람이 운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더니 밥 한 끼 줘가지고 천금의 상을 가지고 부자가 됐으니, 또 시장 바닥에서 자기를 못하게 했던 가랑이 밑으로 들어가게 했던 그 장정을 찾아가지고 오히려 상을 주고 벼슬을 줍니다. 참 큰 사람은 또 다르겠죠. 다른 사람 같으면 잔인하게 보복을 하였을 텐데 역시 한신은 큰 인물입니다. 한신이 이제 천하를 평정해 하였으니 그 초나라의 이제 장군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이제 계포하고 정의매가 있었습니다. 계포는 이제 자기 몸을 숨기기 위해서 큰 저택을 찾아가 가지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옛날에 고관을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향에 낙상해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계포를 가만히 보니까 말하고 행동하고 걷는 모습이 장군감이거든요. 저놈이 계포구나. 당장 불러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계포 아니냐? 계포가 크게 통곡을 하면서 사나이 대장부가 죽지 못하고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아니다. 내가 한왕을 찾아가가지고 너를 등령케 하겠다. 주인이 한왕을 찾아갑니다. 계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한왕이는 그놈은 나를 큰 욕을 하였다. 내가 잡아서 목을 베겠다. 그것은 자기 지인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자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등용을 해서 쓰시면은 유방 황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유방이 역시 유방도 큰 인물이라서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계포로 이제 장군으로 등용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 찾아도 정의매만큼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계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나만 황제가 됐으니까 황제한테, 유방 황제한테, 제가 초권에 있을 때 정의매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분이 틀림없이 한신에게 가서 숨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유방이 그래? 그럼 이제 그 수화라는 이제 신하를 시켜가지고, 서화가 아니라 여기는 숫자입니다. 수화를 시켜가지고 당장 정의매의 목을 베어오라고 합니다. 수화가 한신을 찾아갑니다. 유방 얘기를 하면서 정의매 얘기를 합니다. 한신이 정의매를 찾아가가지고 사실 얘기를 합니다. 정의매가 크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다음은 당신 차례요. 어떻게 하시겠어? 이제 한신은 결정을 못 내립니다. 수하가 이제 뭐 며칠 기다려도 답이 없으니까 돌아와가지고 한왕 유방한테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제 신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의매를 잡을 수 있겠어? 하고 말을 하니까 진평이라는 작자가 이제 신하가 깨를 냅니다. 진평도 원래는 한신과 같이 항우 밑에 신하였습니다. 진평이 이제 유방한테 항우한테 도망오면서 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그 뱃사강이 강도였어요. 이 진평이 도 있는지 알고 칼로 죽이고 재물을 뺏으려 하니까 그걸 알고 진평이 온몸을 다 벗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그 강도가 껄껄 웃으면서 나 같은 놈은 처음 봤다. 살려줍니다. 진평이 이제 어떤 꾀를 내냐면은 황제께서는 운몽으로 순행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한신이 배웅을 나올 것입니다. 좋다. 좋은 꾀다. 황제가 이제 운몽으로 순행을 나갑니다. 한신이 그 말을 듣고 황제가 온다는데 배웅을 나가지 않을 수도 없고 고민을 합니다. 황제가 이제 정의매를 왜 숨겨두고 잡아오지 않느냐 하고 질책을 하면은 자기도 위험하게 생겼거든요. 정의매한테 사실을 또 얘기를 합니다. 또 정의매가 큰 소리 칩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 차례요. 한신이 결론을 이제 내립니다. 옛날 행가가 번외기 장군한테 태자 단에게 가가지고 번외기 장군의 목을 쳐섭시면 진왕정을 만나가지고 진왕정을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태자 단이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할 때 행가가 직접 번외기 장군한테 가가지고 단판을 내려가지고
목을 취하듯이 정유매하고 단판을 내려고 하는데 정유매가 강력히 말을 하니까, 그래도 이것은 한왕이 지금 온몸으로 행차하고 있습니다. 정유매 어떻게 하시겠소? 결국 정유매가 칼로 자기 목을 찔러버립니다. 한신이 정유매의 목을 가지고 한왕한테 나타납니다. 한왕이 분사를 시켜가지고 한신을 포박해버립니다. 여보, 네가 그렇게 정유매를 찾을 때는 숨겨두고 있다가 이게 온몸으로 선행한다고 하니까 정유매를 지금 가지고 오느냐고 크게 화를 냅니다. 한신을 포박해가지고 돌아가는 와중에 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갑자기 말이 울고 앞으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방 황제가 저기 숲속에 이상하다, 군사들 시켜가지고 숲속을 뒤지게 합니다. 한 병사가 활을 들고 잡혀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그래서 그 병사가 저는 한신의 부하입니다. 한신이 장군이 억울하게 잡혀간다고 해서 한신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그 병사가는 결국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한신이 잡혀가는 중에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저작거리에서 숨을 당했던 그 병사가 나를 구하려고 숨어 있었구나 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한신을 이제 잡아와가지고는 왕에서 후로 강등을 시켜버립니다. 후로 강등을 시켜버려요. 한신은 이제 모든 병권도 벗을 삭탈되어 가지고 옛날에 살았던 집에 가서 이제 식거를 하게 됩니다. 진해라는 장군이 이제 북방으로 이제 반란을 진압하러 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진이가 한신한테 가가지고 좋은 대책이 있나 하고 물어볼 겸 방문을 합니다. 한신은 진이를 꼬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게 하게 합니다. 당신이 바깥에서 하면 내가 안에서 내행해가지고 거사를 합시다 하고 꼬입니다. 진이가 반란을 일으켰다고 이제 소리를 듣고, 그런데 이제 황제 유방이 직접 병사를 이끌고 진이를 잡으러 갑니다. 이때 또 이상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진이가 진을 친 것을 보고 알아보고, 진이가 한왕한테 잡히겠구나 하고 그 진 치는 법을 적어가지고 자기 하인한테 전화하러 갑니다.
하인이 떠나기 전에 사공절은 하인이 병을 하면서 자네가 가면 뭐 며칠 걸릴 텐데 우리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해서 주방에 들어가지고 술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 사공자는 하인이 뒤치하게 한신이 일을 시킬 일인데 사공자는 하인이 하루 종일 안 보입니다. 그래서 밤늦게 이제 사공자가 나타납니다. 한신이 크게 놓아요. 너 이놈 어디 갔다 오냐고. 사공자는 하인이 대체해가지고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예고가 오고 내통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죽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요. 한신이 크게 놀라가지고 내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내 비밀을 알고 있구나 하고 내 아침이면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사공자 아내가 한신이 하는 말을 엿들었습니다. 밤중에 아침이면 죽인다는데 근심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 사공자 옆에서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있었어요. 사공자가 이제 목이 탔던지 일어나가지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주면서 사공자가 물을 먹고 나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자지 않고 있느냐? 지금까지 내려온 게 당신이 이런 말을 했으며 한신 대노하여 아침이면 당신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사공자 깜짝 놀래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 승상보러 가가지고 소하한테 이실직고를 합니다. 뭐더니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승상 소하가 사공자를 데리고 황후 여우가 있는 침전으로 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를 합니다. 여우가 놀래가지고 한신을 잡을 대책을 세우시오 하니까 서하가 알았습니다. 사공자는 이제 승상부에 숨겨놓고 진핑하고 연구를 합니다. 진이가 이미 죽었다. 진이야 비슷한 그 죄수를 봐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제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목을 걸어놓습니다. 한신이 진이가 싸움에 져가지고 졌다 가니까 이게 계책이 실패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이제 황제가 유방 황제 폐하께서 지금 숙련을 하고 돌아오는 중인데 우리가 승전 파트라도 합시다 하고 신하들이 한신한테 가서 같이 내일은 입조를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 계책임이 이미 틀려졌으니까
내일은 입주를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한신 와이프가 크게 걱정을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거의 꿈자리에 사놓고 불안합니다. 내일은 나가지 마십시오. 한신이 얘기합니다. 이미 약조를 하였는데 어떻게 나가지 않을 수 있겠소? 예, 그 다음날 한신이 입조를 합니다. 오조가 이제 회의가 끝나고 소아가 이제 한신한테 얘기를 합니다. 깊이 상의할 일이 있으니 항우를 뵙시다 하고 한신을 데리고 항우가 기가는 편전으로 들어갑니다. 여우가 이제 항우 여우가 얘기입니다. 소아가 이제 한신을 데리고 여우 앞에 다가가는 순간 병사들이 한신을 체포해 버립니다. 한신이 이미 무슨 일이라고 대노합니다. 한신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귀통에는 사람 말을 듣지 않아서 안여자한테 죽게 되었구나 하고 크게 통곡을 하면서 죽게 됩니다. 귀통이 천하 삼본지계를 여러 번 한신한테 권하였으나 한신은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귀통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통곡하면서 목이 잘리는 광경은 참 소아도 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천하통일의 제1등 공신 한신은 이렇게 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이상 기통의 천하 삼본지계 한신의 통곡에 대해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